겨울서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겨울이고요. 여러분, 오늘은 10월 10일 목요일, 지금은 저녁 9시 반이고요. 여러분! 제 살아생전에 이런 소식을 듣게 되다니. 여러분,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탔습니다. 와, 진짜 이게 무슨 일이죠, 이게? 와, 나 진짜 지금 믿을 수가 없어. 저 지금 대학원 수업 듣고 집에 와가지고 저녁 먹다가 너무 놀래가지고 지금 옷을 다시 입었어요. 저 지금 바지는 잠옷바지야. 진짜 이게 무슨 일이죠? 일단 한림원의 선정 이유부터 한번 볼까요? 와, 여러분, 진짜, 진짜 실화네요. 이거 벌어지고 있는 일이네요. The 2024 Nobel Prize in Literature is awarded to the South Korean author Han Gang for her intense poetic prose that confronts historical traumas and exposes the fragility of human life. 2024년 노벨문학상은 대한민국의 작가 한강 작가에게 수여하는데, 그녀의 강렬한 시적 산문인데 어떤 글이냐 하면은 역사적인 트라우마를 직면하고 인간 삶의 취약함을 드러내는 그러한 시적인 그녀의 글에 수여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 노벨 프라이즈 이 공식 계정에서 이렇게 한강 작가를 소개하는 글이라든지 한강 작가의 작품 소년이 온다를 소개하는 이런 글이라든지 뭐 다른 작품들도 소개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미쳤다. 와. 그래서 여러분과의 기쁨을 나누고 싶어서 지금 급하게 카메라를 켰고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한강 작가의 책들을 급하게 좀 꺼내와 봤는데, 네, 아마 대표작으로 여러분이 생각하실 작품은 이렇게 세 권이겠죠? 채식주의자, 소년이 온다, 작별하지 않는다. 이렇게 세 권이 아마 가장 대표작으로 떠오르실 텐데, 뭐 이건 잘 아시다시피 북커상 받았던 채식주의자라는 작품, 그리고 5.18을 다루고 있는 제가 인생에서 제일 많이 울었던 책 중에 하나, 정말 오열을 하면서 읽었던 소년이 온다라는 소설, 그리고 제주 4.3 사건을 다룬 작별하지 않는다라는 소설이 이제 가장 유명한 작품들일 거고요. 그리고 시집도 내셨습니다. 저 이 시집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나온 디에센셜 요 산문들, 여러분이 알고 계실 뭐 히라버 시간 같은 소설도 여기에 수록이 되어 있고요. 또 시와 산문들 이렇게 수록이 되어 있고,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한강 작가의 책을 읽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혹시나 이번에 노벨문학상을 한국 작가가 탔다는데 뭐 무슨 책이 있지 하고서 책을 이제 막 읽어보려고 하는 독자시라면 아무래도 대표작들을 좀 읽어보시는 게 좋겠지요? 첫 책으로 뭐가 좋을까 생각을 좀 해봤는데, 저는 소년이 온다를 조금 더 추천을 하고 싶긴 합니다. 이게 조금 더 뭐라고 해야 될까요? 호불호 없이 좀 흡입력 있게 이렇게 후루룩 읽힐 수 있을 만한 그런 책이란 생각이 들고, 채식주의자 같은 경우에는 호불호가 좀 갈리기는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굉장히 좀 예전에 읽었는데 좀 좋게 읽은 독자이긴 한데요. 이건 약간 호불호가 갈리긴 해서. 근데 소년이 온다 같은 경우에는 이 5.18의 기록을 정말 막 읽고 있으면 막 몸이 좀 아파요. 그러니까 좀 너무 힘들지만, 그리고 정말 나중에 가서 진짜 막 계속 울면서 읽다가 뒤에 가서는 진짜 대성통곡을 하면서 읽게 되는데, 제가 예전에도 제 채널에서 한번 소개를 이미 했었죠. 한 2번 정도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소년이 온다가 조금 더 이렇게 후루룩 읽을 수 있을 법한 그런 특징이 있고, 작별하지 않는다 같은 경우에 제주 4.3을 다룬 소설인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 두 권의 어떤 특징들이 약간 정반합같이 결합된 소설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좀 그렇게 느껴졌는데, 어떤 소년이 온다가 다루고 있는 그런 어떤 역사적인 사건을 다루는 이 작가의 어떤 태도라든지 문체라든지 그런 것들과 이 채식주의자에서 드러나는
어떤 굉장히 굉장히 연약한 존재에 대한 아주 어떻게 보면 좀 불쾌할 수도 있는, 그리고 어떤 심미적인 느낌이 드는 그런 특징들이 좀 있다고 저는 느꼈는데, 그런 것들이 제가 느끼기엔 작별하지 않는다에서 이렇게 잘 만나서 이렇게 정반합을 이룬 어떤 그런 느낌? 저는 세 권 다 되게 좋아하는데요. 근데 첫 책으로 읽으신다면 저는 소년이 온다를 읽으시면 좀 강렬하게 이 한강 작가의 그 세계 속으로 풍덩 빠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사인이라도 받아놓는 건데 사인이 제가 하나도 없네요. 아, 제가 예전에 도서점, 서울국제도서점 백스테이지에서 제 그 한강 작가님 그 스테이지 다음이 제 차례였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같은 스테이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백스테이지 대기실에서 이렇게 지나가다 뵌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막 너무 이렇게 말을 못 걸겠는 거예요. 너무 인사하고 싶은데, 와, 한강 작가 나와서 이렇게 이러고 있는데 저기서 이렇게 스테이지 끝나고 이렇게 내려오시다가 저한테 먼저 인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작가님 이러면서 안녕하세요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어떻게 그때 사인이라도 받을 걸. 제가 어떻게 사인이 하나도 없네요. 정말 이게 얼마나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아시아 여성 작가 최초의 노벨문학상인 동시에 이 작가가 다루고 있는 이런 소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역사적인 의미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 한국 문학을 비롯한 크게는 출판계가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이 수상이 어떤 가져다 줄 어떤 기쁨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보고 또 이제 다음 세대들이 우리나라에서 노벨문학상 작가가 나온 것을 보고 이런 책들을 읽고 또 각자 나름의 어떤 문학적 꿈을 꾸는 친구들이 자라나겠죠? 이거 말고도 정말 너무 많은 의미가 이 수상에 있어서 전 사실 아까 약간 이거 막 준비하다가 옷 갈아입고 막 하다가 약간 눈물이 날 것 같은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작가님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네, 그리고 이 한강 작가의 문학적 성취는 당연히 한강 작가의 개인의 성취지만 우리가 한국인으로서 또 기뻐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다 같이 좀 즐겁게 반갑게 받아들이면서 도서관과 서점과 이런 데 여러분 많이 들러주시고 많이 대출 또 구매해주시고, 그리고 또 여기저기 방방곡곡에서 이제 이 한강 작가의 책을 가지고 독서 모임도 하시고 토론도 하시고 여러 가지 정말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 경사를 다 같이 축하하는 의미로 좀 문학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을 다 같이 재미있게 했으면 좋겠고, 이걸 기회로 해서 또 많은 분들이 한국 문학에 또 한강 작가님의 작품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너무 흥분하고 정신이 없어서 말을 두서가 없어요. 지금 사실 책을 한 권 한 권 되게 딥하게 소개할 만한 지금 정신이 없는데 너무 지금 흥분 상태여가지고. 아무튼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은 그냥 이겁니다. 여러분 읽으세요. 그냥 읽으십시오. 여러분 아시겠죠? 많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맞나? 이거 제가 꿈꾸고 있는 거 아니죠? 이거 지금. 아무튼 여러분, 오늘 급하게 갑자기 이렇게 카메라를 켜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 작가의 작품 세계를 볼 때 작품 하나만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어요. 특히나 노벨문학상은 작가에게 주는 상이잖아요. 어떤 특정 작품이라기보다는 작가의 작품 세계에 주는 상인데, 한강 작가의 소설 세계, 작품 세계를 또 시집까지도 폭넓게 좀 탐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경사를 같이 즐겨요. 오늘 영상은 급하게 킨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 와! 작가님 축하해요.